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무정대왕비이자 당대 군 총사령관인 부호라니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려 해요. 부호는 기원전 13세기 중국 상고시대 상나라 23대 무정왕의 왕비이자 뛰어난 정치가, 군사 지도자, 제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76년 중국 허난성 안양 은허유적의 한 무덤에서 부호의 이름을 갑골문으로 새긴 청동 화로가 발견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이런 이유에서 그녀는 오늘날 은허의 여왕 부호라고 불리지요. 부호의 무덤은 상나라 왕족의 무덤 가운데서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고, 이곳의 갑골문 해석 결과 그녀는 실체가 확인된 극소수의 상고시대 인물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은허 갑골문에 기록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무정왕비 부호의 삶에서 주요한 대목을 살펴볼까요? 상나라 23대 무정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여러 부족에서 배필을 찾았지요. 그러던 무정 앞에 미모와 지혜와 용맹함을 모두 갖춘 부호가 나타났어요. 한눈에 반한 왕은 그녀를 배필로 맞으면서 이 여인은 내 곁에서 상나라를 지킬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부호는 무정왕의 조언자이자 참모가 된 데다 뛰어난 무공을 지녔지요. 왕은 그녀에게 군사를 맡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군 총사령관의 지위를 부여했어요. 당시 상나라의 정예병은 최대 13,000명에 이르렀어요. 그보다 훗날 고대 그리스의 트로이 전쟁 당시 양측의 군대가 10,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하니 부호가 거느린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겠네요. 부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주변 부족을 정벌해 수많은 포로를 잡았고, 무정왕은 부호가 잡아 바친 포로들을 선별하여 인신공양의 제물로 삼았어요. 당시 상나라는 재정일치 사회로 제사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면 먼저 포로를 희생 제물로 바친 뒤 제사장이 갑골문으로 점을 치고 왕이 이를 해석하여 대사를 결정했어요. 부호의 지위와 영향력이 날로 상승하자 상나라의 성골 귀족들은 불안에 빠져 그녀를 견제하려 했어요. 그들의 음모로 인해 부호는 병을 얻었고, 이에 적대 부족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상나라를 위협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호는 병상에서 일어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적군을 하나하나 쳐부수기 시작했어요. 주변 부족의 군대는 부호가 나타나면 혼비백산 도망하기 바빴어요. 마침내 마지막 방족을 무너뜨리고 돌아온 부호는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요. 무정왕은 부호의 공을 기려 거대한 청동화로를 만들고 거기에 부호의 업적을 기록하라 했어요. 간신들의 음모와 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부호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승을 하직했어요. 무정왕은 슬픔에 잠겨 오랫동안 곡기를 끊은 채 그녀를 애도했어요. 1976년 중국 허난성 안양시 은허유적지에서 부호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놀랍게도 전혀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였어요. 무덤에는 유명한 청동 화로를 비롯해 200여 점의 청동기, 700여 점의 옥기, 여러 종류의 무기 등 수많은 부장품들이 들어있었어요. 또한 그녀의 이름을 새긴 갑골문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여기에는 부호가 전쟁의 기륭을 묻다 또는 부호가 두상신에게 제사를 올리다 같은 내용이 명료하게 적혀 있어 그녀의 위대한 생애를 짐작하게 해요. 상나라 무정왕비 부호의 삶과 유산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